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제목을 트럼프의 큰 그림, 민주당이 오히려 대북 강경파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패럴이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웹사이트 표지예요. 여기에 지금 이런 그 지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빅터 차 전 그 대북 석자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것을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뜨겁죠. 이 내용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 그 비욘드 패럴에서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상업용 위성 사진으로 북한 전역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 전역에 탄도미사일 기지 한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진을 보여줍니다. 황해북도 황주군 삭감몰이라고 하는 곳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이 미사일 기지는 바로 이 휴전선에서부터는 불과 85km 그리고 서울에서부터는 서울 은평구부터는 한 12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삭감몰 기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016년이죠. 3월, 7월, 9월 이렇게 3번이나 이 삭감몰 기지에서 바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곳입니다. 바로 스커드 ER 이런 것들 편심 탄도 비행도 테스트를 하고 했던 그런 곳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휴전선에서부터 85km밖에 안 되고 서울로부터는 125km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서울이나 대한민국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너무 타격 지점으로부터 가깝고 또 사드로부터는 너무 멀고 사정거리 바뀌죠. 그래서 사드는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막을 수 있는 우리 자산들은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팩3 미사일 자체가 사정거리가 한 20km, 지금 새로 이제 도입되는 건 40km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나은데 그렇게 핀포인트 방어를 하는 그런 전략시설만 방어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넓은 구역을 방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이라든지 오산에 있는 어떤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게 되면 방어를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전략시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뚱맞은 어떤 그 수도권에 있는 어느 곳으로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삭감몰 기지고 스커드 ER 미사일을 2016년에 여기서 쏘았기 때문에 스커드 ER이 사정거리가 한 7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부산이 어떤 곳이죠? 바로 전시에 미군의 증원군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부산, 진해, 포항, 광양 이런 것들이 타격권에 들어가니까 미군 증원군이 들어온 것들도 때릴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서울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삭감몰 기지인데 이 삭감몰 기지를 좀 더 이제 클로즈업 해서 여기 빅터 차 교수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삭감몰 기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기존 미사일 기지 시설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확인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삭감몰 기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대단히 이제 궁금했었죠. 그리고 선거 직전에 선거 마치고 나서 11월 8일 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이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건 이제 북한이 먼저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거 이후에 지금 사실은 공화당이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 정책을 다루는 주로 다루는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오히려 의석수를 더 늘려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의 의석수가 이제 적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선거에서 2차 대전도 아니죠. 1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선거에서 거의 한 2번 정도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죠. 그런 정도. 그땐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런 정도만 빼고는 사실은 첫 번째 재임 기간의 이 중간 선거에서 다 여당이 졌습니다. 그런데 진 폭도 대단히 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폭 졌는데 졌던 어떤 그 폭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클린턴 대통령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졌다. 클린턴과 오바마 같은 경우는 50석 이상을 뺏겼는데 트럼프는 20여 석밖에 하원에서 안 졌고 상원은 오히려 더 느렸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역사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어쨌든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어떤 이 공격적인 행동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민주당이 오히려 더 지금 강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던 뉴욕 타임즈나 CNN 같은 이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이 언론들도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미워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삭감몰 기지를 보여준, 이 보도를 해준, 사실 민간 연구소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누가 보도해주지 않으면 큰 반향을 일으키기가 힘들죠.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 그걸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어떠한 핵 활동, 또 탄도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하죠. 또 괜찮은 가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오바마나 이런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그런 언론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면은 트럼프가 지금 합의를 잘못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이 지금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부각을 시켜야 트럼프는 지금 북한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트럼프의 치적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보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또 구체적인 것을 한번 또 들어가 보면은 에드워드 마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 상원의 동아태 소위 동아시아 태평양 부분의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예요. 민주당이죠. 이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무장관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과 어떤 정상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담을 한 자체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북한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NN이 얼마나 반 트럼프입니까?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CNN 기자가 손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거긴 가짜뉴스니까 손 내려. 거긴 안 시켜줘. 폭스뉴스 당신네들이 질문해.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바로 CNN인데 그 CNN은
여러 어떤 야권 인사들의 인터뷰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을 하죠. 척 헤이글,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 CNN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트럼프의 언급이 거짓말이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전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핀 나랑이라고 하는 그 MIT 공대 교수는 뭐라고 하냐? 김정은의 행동은 속임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속임수가 아닌데 트럼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련 기지들을 계속 북한은 이 미사일 기지들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 MIT 공대 교수는 또 CNN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그 뉴욕 타임즈나 또 이 CNN 거기다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까지 계속 가세를 해서 북한에 대한 보다 더 강경한 그런 그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나서고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언론들이 오히려 지금 북한이 지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김정은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조야는 오히려 트럼프가 강경파였는데 지금 야권, 즉 민주당 인사들이 그리고 야권 성향의 언론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아니냐. IQ가 157이라고 하니까 이런 어떤 그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어쩌면 좀 밉살스러운 행동, 사랑에 빠졌다, 괜찮은 친구다, 김정은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낚싯밥을 던졌는데 여기에 야권 언론과 야권 정치인들이 이 낚싯밥을 물은 것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 정말 미국이 선제 타격 어떤 그런 그 행위들이 강하게 풍겼었어요. 정말 한국에 어마어마한 전략물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북한에게는 더 역작용이 되어서 이 민주당이 더 강경한 정책을 요구를 하고 트럼프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내년 2월 말에 원래대로라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시행을 해야 되죠. 올해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밀렸고 그게 아주 축소가 됐었는데 그때 즈음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압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올 연말과 내년 초에 한반도에 어떤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큰 격동의 시기가 지나다 보면 어쩌면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핵화에 나설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중국조차도 강하게 압박에 동참하겠다. 아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힘겹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관세 폭탄이나 무역 전쟁의 어떤 해소, 약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받고 아마 북한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에 동참해주는 그런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중국과 교역량의 90%를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만 좋아져 버리면 북한 금세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약간 하원을 좀 내렸다고 해서 북한에게는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언론이나 정치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